입니다. 네, 34번입니다. 임대차 설명 이제 옳은 걸 물어봤죠? 기억 이제 처음 보지만 풀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그 임대 목적물이 임대인이 아닌 타인 소유라도 타인 권리 임대차 유효죠? 유효. 타인 권리 매매 유효. 타인 권리 임대차 유효. 그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일까지 연체 차임 당연히 줘야겠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계속 사용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용료 내야겠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겠죠. 사용하니까 당연히 돌려줄 때까지 월세 줘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필요비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가 10만 원인데 안 주네요. 그럼 월세 줄 때 10만 원 빼고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 한도에서 차임 지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 필요비 10만 원. 안 주면 10만 원 빼고 90만 원 줄 수 있겠죠. 니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고 니은은 처음 봅니다. 디귿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천대, 무단 양도천대 똑같다 그래서요. 무단으로 임차문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그 다음 틀렸죠. 임대차 계약 존속 여부를 불문하고 틀렸죠. 제3자에게 불법 종료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으면 해지 안 했어요. 그럼 임차인에게 월세 받죠. 월세 받죠? 그럼 재산상손은 없으니까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해지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존속 여부를 불문하고 틀렸습니다. 해지 안 하면 존속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월세 받죠? 그럼 전차인에게 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불문하고 틀렸어요. 임대차가 종료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디귿만 틀려서 정답은 이제 리을이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리을은 뒤에 해설이 있습니다. 자, 잠깐 씹어 보세요. 갑부동산을 을가 임대차했습니다. 월세가 만약에 200만 원이요. 200만 원. 을이 동의 없고 병역에게 다시 전대차했는데 전대차도 똑같이 월세 200 했거든요. 200. 그럼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죠. 직접 의무를 부담하고 근데 직접 권리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200 했잖아요. 나중에 전대차 계약을 다시 해서 월세를 깎았어요. 월세를 만약에 180으로 깎았다. 180만 원. 그럼 평은 을이든 갑이든 180만 원만 주면 되죠. 다시 임대차 200, 전대차 200 했어요. 나중에 전대차 계약을 월세를 180으로 깎았습니다. 그럼 평은 얼마만 줄 의무가 있어요? 180. 그러면 을이든 갑이든 주더라도 얼마만 주면 돼요? 180만 원만. 갑은 우리에게 20만 원 받으면 우리에게 200 받을 수 있잖아요. 200 받을 수 있죠? 그 만약에 병한테 180 받으면 우리에게 20만 원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갑은 누구한테든 200만 원 받으면 됩니다. 200만. 그럼 자, 여기 짚어보세요. 전대인 을과 전차인 병은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 전대차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민법 630조가 이겁니다.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한다. 630조예요. 631조 1항에 따라 전차인 병이 임대인 갑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전대차 계약 내용 변경이 전대차에 동의한 임대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603조 1항 취지에 반하여 이런 것이 아니라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입니다. 임대인에게 손해가 없는 한 그 말이죠. 임대인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전차인 병은 변경된 전대차 계약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마지막 문장.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상 차임을 감액한 것도 마찬가지다. 다시 보세요. 처음에 임대차 200 했습니다. 갑은 얼마만 받으면 돼요? 200이죠.
근데 전대차도 200 했거든요. 200을 나중에 180으로 깎았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도 월세 받을 수 있고 병한테도 받을 수 있죠. 그럼 병은 누구한테든 180만 주면 돼. 180만. 정당에 깎았으니까. 그럼 갑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을에게 200을 받거나 또는 병한테 180 받고 을에게 20만 원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죠? 20 더하기 180은 200이에요. 20 더하기 180, 200이잖아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200 받을 수 있죠? 또 병한테 받을 수 있는데 병은 180만 주라고요. 그러면 병한테 180 받으면 을에게 20만 원 받으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누구한테든 갑은 200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병은 180만 주면 돼요. 180만. 정당하게 계약을 변경했으니까.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책이 없고 시험에 한 번도 안 났던 거죠. 그럼 이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옳은 거라 디귿이 틀렸죠? 4번입니다. 다음 35번입니다. 이제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그랬죠? 그러니까 선순위 뭐 저당권 같은 게 없단 말이죠. 없는 주택에 대해서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입니다. 옳은 걸 몰아서요. 이번 임차권도 재당권이라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노소매집권은 다 대지가액 포함이죠. 대지 매각됨에 효력이 미치죠. 3번 임대차가 묵시갱신되면 기간 몇 년이 돼요? 2년으로 본다.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네요. 임차인이 경매 받았네요. 그럼 임차인은 경락인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임대인지를 승계하죠.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하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았죠. 내가 나한테 보증금 청구합니까? 내가 소유자가 됐으니까. 내가 소유자니까 내가 나한테 보증금 청구하는 거 아니죠. 다시 대항력 있다가 뭐죠? 대항력 있다? 자,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했어요. 소유자가 바뀐다면 변경된다면 변경 매매로 변경될 수 있고 경매로 변경될 수 있죠. 이게 대항력 있다면 갑과 매진 계약을 얘한테 대항할 수 있죠. 이게 대항력이죠. 그 말은 새로운 소유자가 갑지를 승계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매매든 경매든 대항력이 뭐죠? 갑과 매진 계약을 신소유자에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대항력 있다는 말은 신소유자가 갑지를 승계하는 거죠. 근데 경매에서 누가 경매받았어요? 임차인 을. 그럼 우리 임대인지 승계하는 거죠. 대항력 있다죠? 그렇죠. 그래 볼 수 있죠. 그래서 임대인에게 보증금만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청구하는 거 아니죠? 우리 갑지를 지금 승계하는 거예요. 대항력 있다가. 임차인이 승계했잖아요. 경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임차인이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임차인은 우리 전소유자질 임대인지를 승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보증금 청구 못 하겠죠. 예, 정답입니다. 그다음 대항력 있다가 아까 양수인이 양도인지 승계한다요.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이죠. 신소유자 양수인. 양수인이 양도인지 승계했잖아요. 그래서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다가 승계하는 거죠. 양수인이 양도인 갑지를 승계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 이런 유형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지난주에도 이런 문제 그 변리사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갑은 을저당권이 있죠. 을저당에 설정된 병소유 주택이네요. 병으로부터 보증금 여기에 임차해서 갑이 임차했죠. 임차하고 즉시 대항력권 확정일자 받고 호지하고 있다. 그 후 정의 주택의 저당권 취득한 다음 저당 실행하는 경매에서 무가 경락받았네요. 그럼 이런 말이죠. 병소유 주택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을 저당권이 있고 갑이 임차해서 대항력 확정일자 갖췄고 그다음 그 후 정이 또 저당권
취득했다. 정의 초당권 취득했어요. 그럼 경매는 항상 누가 해요? 후순위 가죠. 그러면 이제 경락인 뭐가 됩니다. 그러면 대항할 수 있는가? 대항할 수 있습니까? 1번이 말소 기준물이죠. 그럼 소멸하니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경락인이 병지를 승계합니까? 승계하지 않습니까?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이제 옳은 걸 물어봤어요. 1번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죠. 경매에서 무조건 소멸한다. 2번이 정답이죠. 경락인 무가 임대인 병지 승계하지 않는 게 정답이네요. 대항 없으니까 승계하지 않는다.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하면 을보다 우선면제 받나요? 을이 먼저 받고 갑이 나중에 받죠. 4번 갑은 경락인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태양할 수 없죠? 1번과 2번과 4번이 같은 말이죠. 태양할 수 없으니까 무가 승계하지 않는 거죠. 5번 정이 갑보다 우선면제 받는 거 아니죠. 갑이 먼저 받고 정이 나중에 받는 거죠. 그래서 2번, 4번이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잠깐 심화 보겠습니다. 자, 주임법은 일시 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상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죠. 상위법은 사업자 등록세 내고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은 얼마죠? 9억이죠. 9억. 9억 이하는 상위법 전부가 적용됩니다. 그걸 초과하면 상위법 일부만 적용되고 이걸 꼭 외우셔야 되죠. 먼저 3기현 해지 규정, 권리금 규정들,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권,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 이 6개만 적용되죠.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우선변제 없습니다. 민법이든 중개사법이든 가장 많이 나와요.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없어요. 최단기간 1년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초를 넣어서 외웠죠. 회사의 초상권이 폐지되니까 대표가 깨갱했다. 깨갱했습니다. 자, 회사의 초상권이 폐지되니까 대표가 깨갱해서 초를 넣어서 외웠습니다. 또 외워놓고 어디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21년 2월 서울내에 위치한 을소유네요. 을소유 상가 건물을 보증후 5억 원, 월차임 500으로 임차했습니다. 환산하면 10억이죠. 9억을 초과합니다. 그럼 이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이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 간에 규정하고 있는 상인법 규정이 적용된다. 틀렸죠. 초당권 폐지 대표 깨갱만 적용돼요. 확정일자 없죠? 확정일자는 더욱이 우선변제랑 연관이 있죠. 우선변제 없잖아요. 니은 갑이 임차 건물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하면 임대인 을은 계약갱 요구 거절할 수 없죠. 고의 또는 중과실일 때 거절할 수 있다. 디귿 갑이 2개월 차임을 연체하던 중 그럼 누구에게 연체했죠? 소유자 을이죠. 을에게 연체했죠. 을에게 연체했어요. 매매로 건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은 병에게 지급합니까? 을이죠. 을에게 밀렸죠. 을에게 지급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틀린 거라 정답은 5번 기억과 디귿입니다. 그럼 38번입니다. 이제 가등기담보법 그래서 가등기담보 실행이네요. 실행에 관한 설명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1번은 몰라도 되는데 이게 통지 당시입니다. 실행 통지 당시. 1번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가등기 담보권자가 목적물 소유권 가면 그 실행 통지 당시예요. 그러니까 돈 안 갚아서 통지 그때 변제기 지나서 통지 당시 목적물 평가액입니다. 2번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가등기 담보 설정자의 소유권 이전과 인도채무는 서로 동시행하겠죠? 동시행있다. 그러니까 돈 안 갚았죠? 마치 매매계약처럼 마치 이렇게 매매대금 주는 거하고 똑같이 얘는 등기도 뺏기고 물건도 뺏기고 마치 매매계약처럼 동시행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3번 목적 부동산 평가액이 채권액이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그럼 줄 돈 없다고 통지해야 돼요. 줄 돈이 0원이다 라고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청산기간 2개월 보장해줘야 돼요. 줄 돈이 없다라고 통지해줘야 됩니다. 그 돈 갚을 기간 2개월 줘야 되죠. 4번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해서 이미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경우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되죠? 지급해야지 소유권 취득하죠. 5번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양심에 틀렸죠? 그래서 실행 통지 효력은 있다 그래서요. 일단 통지는 했으니까 통지는 했죠? 돈 갚으라고 말했으니까 실행 통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기간 진행하는 거죠. 그 다음 집합건물법에서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집합건물에서 뭐 당연히 건물이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겠죠? 그럼 하자 담보 책임 계산점 있는데 계산점 이게 UU000 외웠어요. UU000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구분소 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은 언제부터? 사용 검사일 승일 이렇게 UU000 그럼 시험은 틀리게 내면 여러 개 이렇게 내거나 이렇게 냅니다. 틀리게 내면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UU000 하세요. UU000 자 39번 집합건물법 자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이번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지분 비율하면 틀리죠?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죠? 맞았습니다. 니은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요? 용 틀렸죠? 유용 틀렸죠? 구분소 유자에게 인도한 날 UU000 틀렸습니다. 디귿 심법 깊이 혼나 코 등기 없이 공용 부분은 등기해야 틀렸죠? 등기 없이 취득한다. 다음 관리인은 임차인 가능하죠? 관리인은 보통 소유자 중에 한 명이 되겠지만 소유자 아니어도 되고 그 아파트에 안 살아도 됩니다. 틀린 거라 정답이 다 틀렸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아니? 기억은 맞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이자간 명의신탁에서 원칙 무효죠. 원칙 무효. 갑부동산을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고 등기하면 약정과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에 무효예요? 왜 무효죠? 왜 무효예요? 아무 말 없으면 원칙대로 무효. 즉 갑과 을 간에 뭐 종종 배우자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럼 예외적인 말 없으면 원칙으로 무효가 되죠. 그럼 소유자가 신탁자 갑이죠. 을은 등기를 넘겨야겠죠. 안 넘기면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근거로 등기 청구할 수 있나요? 해지는 유효일 때만 가능하죠. 무효니까 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갑이 물권자니까 물권조 청구권, 방해 폐지 청구로 등기 청구해야 되고 해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하죠? 실면법 4조 3항에서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여기 선의가 없네요. 악이 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이 특징 때문에 을 무효 0이더라도 이 특징 때문에 100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갑부동산을 다시 을과 명정하고 등기하면 무효가 되는데 자, 이 무효니까 아까 갑은 물권조 청구권, 방해 폐지 청구로 등기 말소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물청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해지 못한다 했잖아요. 근데 말소되기 전에 우리 평한테 팔고 등기하면 우리 평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여기서 우리 판례는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그래서 아예 영구에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례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물청 행사할 수 있어요? 이미 영구히 소멸했죠? 여전히 할 수 없다. 이미 영구히 소멸했습니다. 그 말은 갑도 명의신탁하지 말은 거죠. 너 했다가 을이 팔아버리면 갑은 절대로 소유권 취득할 길이 없습니다. 갑도 아예 애초에 이런 거 하지 마라 말이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 무조건 유효가 아니죠. 법령 회피 목적 없어야 되는데 법령상 제한 회피할 목적이 있네요. 그럼 무효입니다. 무효.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 아까 전에 봤던 무효죠, 무효. 이제 옳은 겁니다. 1번. 자, 1번, 2번 두 개 묶으세요. 1번 갑이 소유자니까 소유권으로 물청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2번 무효니까 해지를 원인으로 할 수 없다 그랬죠? 3번 우리 소유권 등기했네요. 건물을 점유하면 수탁자는 타주. 4번 우리 병에게 자 그럼 울영이지만 병은 악이라도 백유효. 병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 등기해 준 경우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적거가 남아지 않는 한 악이라도 취득한다. 그럼 5번이 정답이겠죠. 우리 병에게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소유권 취득하면 갑의 의리에 대한 물권적 초원권이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다음 다시 우리 소유권을 취득해도 갑은 을에게 물청 행사할 수 없다 해서 맞았네요. 존재 자체가 이미 소멸했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아무튼 오늘 문제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대부분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을 더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그런다고 또 2차 포기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실제 시험이 아니죠. 그냥 연습하는 거지. 그냥 내 목표대로 하시면 돼요. 목표대로.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